그러면서 뜬금없이 이제 이반 페리시치 얘기를 꺼내는데요. 나에게는 페리시치가 있다. 스트라이커로도 뛸 수 있는 선수다. 과거에도 그 자리에서 뛰었다. 맨유전에서도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저는 이 대목이 이날 인터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들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볼리TV 서영욱입니다. 토트넘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올드 트라포드 원정에서 맞붙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는 도합 16번째 맨유전이 되겠는데요. 2013년이죠. 벌써 9년 넘었네요. 바이엘 레버쿠젠 소속으로 챔피언스리그 같은 조에 속했던 게 이제 첫 만남입니다. 당시 맨유는 모예스 감독 시절이었죠. 포커스 감독 떠나시고, 자 그래도 루니, 긱스, 반페르시, 퍼디난드, 비디치 이런 쟁쟁한 선수들이 다 남아 있을 때입니다. 당시 팀은 이제 두 경기에서 2대4 0대5로 지면서 레버쿠젠이 정말 완패를 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 두 경기 모두 선발로 나섰고요. 첫 대결 때는 도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토트넘 온 뒤로 맞붙은 성적들인데 썩 결과들이 좋진 않습니다. 토트넘에 와서 13번 손흥민 선수가 맨유전 뛰었는데 4승 1무 8패 그리고 13경기에서 3골 1도움입니다. 다른 팀들, 강팀들하고의 어떤 기록하고 비교해봐도 그다지 높은 어떤 성적은 아닌데 그나마 이 세 골이 2020-2021 시즌 그때 그 무리뉴 감독 시절이죠. 예, 그 당시에 홈앤드 어웨이에서 기록했던 세 골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무득점이었던 경기들이 많았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징크스 아닌 징크스를 이번에 좀 깼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2020-2021 시즌 이때가 이제 코로나로 무관중 경기를 치렀을 때 올트래포드 원정을 갔었죠. 그 아마 많이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무려 6대1로 대승을 했던 경기. 이때 그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선수 부상 때문에 거의 못 나올 것처럼 막 나오네만 했던 그랬는데 손흥민 선수가 딱 나와가지고 선발로 나와서 이제 2골 1도움 정말 대단했던 경기였죠. 아무리 관중이 없다 하더라도 올트래포드는 올트래포드인데 하지만 토트넘은 그 뒤로 맨유 상대로 3연패 중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두 번 만나서 모두 3골씩 다 내줬고 각각 0대3 또 2대3 이렇게 졌는데요. 두 경기 다 아주 인상적인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10라운드 홈에서 맞붙어가지고 0대3으로 대패를 했을 때는 졌지만 진 게 아닌 이게 당시 그 경질 더비로 유명했잖아요. 여기서 지면은 잘리고 그 팀으로 콘테 감독이 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을 텐데. 근데 홈에서 토트넘이 지면서 누누 감독이 경질이 됐죠. 얼마 못 갔지만 소시아르 감독이 이제 살아남았었고. 아무튼 그리고 나서 콘테가 토트넘에 왔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경기가 아닌가 싶고요. 29라운드 맨유 원정으로 치러졌던 두 번째 만남에서는 호날두가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이걸 보여주듯이 해트트릭을 달성을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콘테 감독이 맨유전 데뷔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또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Last season I scored an hat-trick against us, and finger crossed. And we are talking about an amazing player, a top player. In my opinion, we are talking a player that continue to make the difference for the team that is playing. Yeah, and Cristiano with Messi, they made the story of football in the last 10 years, in the last 15 years. And I think every single word is not so much good to explain the greatest of this player. Yeah, I have great admiration for Cristiano, for his professionality. But I hope tomorrow to stay calm. Yeah, and yeah. 네, 이 호날두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인데, 당연히 다른 선수에 대해 물어보면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 했고요. 옛날 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게 핑거 크로스 하면서 이번에는 골 좀 못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콘테 감독이 이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난 시즌 우리가 2대3으로 진 건 맞다. 하지만 호날두한테 진 거지 맨유한테 진 건 아니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호날두가 잘한 것도 있고 하지만 사실 축구라는 게 어떤 한 명의 압도적인 활약이 전부일 수는 없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론인데 이 얘기는 좀 맨유에 대한 약간 좀 견제성 발언? 이렇게도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자 인터뷰 때 나온 얘기들을 조금 더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쿨루셉스키 부상 상황에 대해서 얘기 나왔습니다. 일단 쿨루셉스키 부상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선수지만 때로는 서두르기보다는 인내심을 가져야 할 때가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이 지금 도졌다고 하는데 지난 금요일에 MRI도 찍었다고 하고 월드컵 전에 복귀가 가능할지 어떤 팀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정확하게
이렇게 복귀 시기가 얘기 안 나오고 있는 거 보면 뭐그 근명간에 경기장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는 좀 쉽지 않아 보여서 그리고 또 여지없이 포메이션 얘기가 나왔어요. 3-4-3 포메이션 계속 가십니까? 이거 제가 감독이라도 약간 좀 네, 또 물어보나 이런 생각이 들 거는 같은데 아무튼 이 질문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현재에서도 계속 352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걸 거고 아마 그런 것도 이제 컨테 감독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질문 받자마자 예 이렇게 두 번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지금 이 시스템으로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3-4-3에 대한 어떤 자신감, 또 그간 드리는 공이 성과로 이어질 날이 곧 올 거라는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답변인데, 뭐 지난 경기 때도 그 비수마가 들어가면서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빠지고 이런 3-5-2 체제로 변화를 주게 되면서 팀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었기 때문에 골도 나왔고 이런 얘기들은 아마 한동안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맨유 원정에서 3-4-3으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네, 분위기는 조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요 그 시스템 포메이션 얘기를 하다가 몇몇 선수에 대해서 콘테 감독이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우라는 부상에서 회복 중이고 또 힐도 폼이 아주 좋아졌고 또 이 타이밍은 아니었지만 히샬리송 얘기도 했었는데 히샬리송이 월드컵 나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네, 그럴 정도로 심각한 부상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콘테 감독이 월드컵이 지금 임박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맨유전에는 히샬리송이 이제 못 나온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뜬금없이 이제 이반 페리시치 얘기를 꺼내는데요. 나에게는 페리시치가 있다. 스트라이커로도 뛸 수 있는 선수다. 과거에도 그 자리에서 뛰었다. 맨유전에서도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저는 이 대목이 이날 인터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히샬리송이 부상인 상태고 모우라나 힐 같은 경우에도 즉시 전력감이 아니라고 본다면 오히려 콘테 감독은 페리시치를 전진시키면서 뭐 지금 쓰리톱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손케 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인데 페리시치에 대한 콘테 감독의 평가나 어떤 믿음 그리고 지금 이 팀에서 페리시치가 가져올 수 있는 변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묻어나는 그런 인터뷰 순간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지난 시즌 성적 또 경기력 이걸 좀 더 개선하려는 게 콘테 감독의 훨씬 목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변수를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신입생을 지금 페리시치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계속 페리시치를 신뢰하고 또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굉장히 수긍이 가는 그런 대목인 거죠. 와,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 보면 진짜 맨유전 3톱으로 가면 선발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페리시치? 차라리 근데 그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네, 그러면 뒤에 세세뇽이 나와서 손흥민 선수랑 호흡을 좀 맞출 테니까. 자, 맨유 상황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징계로 뉴캐슬전 좀 쉬었던 맥토미니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에릭센은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하다고 하고요. 마시알, 뭐 티앙제부, 완비사카, 반더빅 이런 선수들도 출전이 어렵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에메르송 로얄이 3경기 출전 정지 징계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번이 매니저 지나면 뛸 수 있는데 자, 그 뒤로 바로 복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맨유는 최근 경기력이 좀 위태위태해요. 근데 승점은 꾸준히 나름 잘 따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유로파 리그에서 키프러스 팀인 오모니아를 상대로 2승을 하긴 했는데 다 한 골차 신승이었고 특히 10월 14일 홈에서는 추가 시간 90 플러스 3분인가? 이때 맥토미니가 간신히 극장골 넣어가지고 이겼거든요. 그 시합은 진짜 맨유 기록 보시면 슈팅이 34개예요. 점유율도 8대인데 근데 골이 참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리그 기록만 따지면 지난달에 리버풀 아스날 잡고 반등을 했는데 맨시티 원정에서 대패하고 에버턴 원정 이기고 또 지난 주말에는 뉴캐슬하고 홈에서 0대0으로 비겼습니다. 굉장히 좀 일관성이 좀 없는 최근 그런 흐름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승점 16점으로 5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맨유가 이번 경기 잡으면 탑4 진입 목표 현실 가능성 높아지는 그런 흐름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맨유 입장에서는 홈에서 이기는 경기 하러 나올 걸로 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대결이 될 거라고 보고요. 목요일 새벽 4시 15분입니다. 입중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볼빠.